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박태양 에듀콘의 양민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아, 네, 그 칼리지 페어. 칼리지 페어. 네, 네, 칼리지 네. 페어 뭐 그렇게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시간 맞춰서 가서 네, 네. 세미나 하고 오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오셨죠?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칼리지 페어에서 이제 강의하신다는 얘기 들으시고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준비해 오라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질문 많으시던가요? 궁금한 점? 역시 준비들 안 하고 아, 시더라고요. 그래요. 오셔서 네, 들으시면서 네, 예, 네. 준비들 잘 안 하세요, 학부모님들. 예. 네, 네. 아니 왜냐면은 또 이렇게 양민 박사님 같이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또 믿고 하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아직 못 오신 분도 있고. 예, 예, 예. 그날 세미나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정리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좋죠, 합니다. 좋죠. 네. 네, 네. 제가 두 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20대 대학 성공 전략.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비티의 중요성 중에서 예, 예. 코딩과 외국어를 중심적으로 해서 네. 액티비티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자, 이제 예. 네, 첫 번째 그 20대 대학 성공 전략이라는 거는 뭐 이제 브로드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탑 랭크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한 상위 20개라고 그러면 사실 좀 너무 욕심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상위 20개가 약 미국의 4,000개 대학 중에 뭐 0.5%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20개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500명이 있는 한 학년에 500명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네. 1% 미만 학생들이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1% 미만이요. 네, 네, 네.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네. 대도시에 있는 명문 퍼블릭 스쿨 네, 또는 이제 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네. 한 1%, 명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 3% 안에 네. 또는 심지어 더 속하는 학생들이 꿈꾸는 대학들이 아, 요구하는 맞아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네. 그렇게 좁게 잡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만을 얘기하게 돼서 조금 그렇죠. 섭섭하기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연 20대 대학들이 어디냐. 네, 네, 네. 근데 20대 대학이라는 게 요즘에는 많은 대학 간의 어떤 랭크들을 네, 네. 발표하는 그 기관들이 많아가지고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 아니면은 네. US 뉴스거든요. 랭킹들 네.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US 뉴스 것이 가장 요즘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랭킹인데요. 네네. 거기에 보통 내셔널 유니버시티 랭크하고 네. 또 내셔널 리버럴 아츠 칼리지 랭크를 이렇게 보면은 주로 저희가 잘 아는 명문 대학들이 상위권에 다 포진해 있죠. 네네. 그리고 기타 다른 이제 리스트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네. 이거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QS라고 해가지고 네. 쿼커렐리 시먼즈라는 그런 랭크도 있고요. 또 네. A3라는 랭크도 있고요. 네네. 뭐 기타 여러 Center for World University 랭크도 있고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US 뉴스 랭크에서 택하는 그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만이 최고의 대학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어떤 예. 것들을 관점으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예. 랭킹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그 랭크에 너무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합격을 여러 군데 했는데 네네. 이 학교는 19위고 이 학교는 20위니까 네. 19위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굉장히 좀
편협하신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대략 랭크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네. 비슷한 학교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랭크 상위 20개 랭크에 해당되는 학교를 되게 이제 가장 그 리치한 목표로 삼으시게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갈 만한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어딘가는 좀 알아내셔야 되는데 네, 네. 대개 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의 조건들을 이렇게 보면 얘가 학교에서 이 정도 하고 성적은 얼마고 이런데 되게 어디에 갈 수 있을까? 네, 네. 이게 잘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학생이 지금 9학년이라면 3년 후, 네. 뭐 10학년이라면 2년 후, 11학년이라면 내년에, 12학년이라면 지금 대학 지원을 할 때에 네, 네. 얘가 매치가 되는 학교들이 어딘지를 좀 알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위치를 이제 상위권에서 좀 잡고 음. 매치하는 학교들을 좀 잡은 다음에 네. 내가 합격을 한다면은 꼭 다른 데가 합격은 안 되고 네, 네. 안전하게 합격은 됐는데 그러면은 마음 놓고 그래도 거길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교들 중에서 세이프티 스쿨을 한 두세 개라도 최소한 고르셔가지고 네. 20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초반에 긴 얘기를 한 후에 네, 네, 네. 학생 데이빗이라면 데이빗의 20대 대학은 어딘가 이거를 예, 예. 정하자 하는 네. 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20대 대학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시냐면요. 네. 부모님들은 랭크가 높은데 또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선호하시죠. 주변에서 모르시면 안 아, 좋아하세요. 예. 또 그리고 기왕이면 돈을 좀 더 주는 학교 이렇게 네, 되는데 네. 돈보다도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기우시는 게 이제 랭크 굉장히 랭크죠. 기우시고요. 애들은 되게 좀 더 감성적인 이유로 네. 친구가 간다든지 특히 뭐 걸프렌드가 예, 그쪽으로 네, 간다든지 네. 남학생들이 그게 좀 많아요. 여학생들은 차라리 예. 뭐 보이프렌드가 간다? 그래도 난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간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여하튼 학교 선정을 잘 하시는 게 일단은 키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대 대학이 그럼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것이 2017년도에 UCLA에 합격한 학생들의 GPA와 네. SAT 점수를 가지고 만든 이 dot graph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보십시오. GPA가 4.0이고 SAT가 1,600점인 학생 합격했네요. 네, 뭐 네. 이런 식이죠. 네. 또 3.95 1,580 합격했네요. 이런 식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물론 SAT도 만점 근처 또 GPA도 만점 맞아, 근처에 있는 맞아.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다른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경쟁력이 확률이 있으니까. 좀 더 높겠죠. 예. 네, 그렇지만 UCLA 합격생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을 포함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도 네. 또 SAT가 조금 떨어져서도 합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참 신기한 그 분포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그것과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네. 색깔만 다른 거 거의 같은 조건을 가진 학생 예를 들어서 4.0 만점에 1600점인데도 떨어진 학생 네. 또 3.9면서 1450점인데도 떨어진 학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그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고요. 또 네, 하버드 네. 것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께 여쭙죠. 이거 보시면 차이가 도대체 있습니까? SAT와 GPA를 가지고 그린 두 개의 그 통계 그래프를 보면 한쪽은 일괄적으로 골고루 합격을 했고 한쪽은 또 골고루 다 떨어졌어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같은 성적과 SAT 점수를 가지고 가지고도, 합격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물론 이런 명문대들이 네.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도 경쟁자 수가 너무 많아서 네. 다 합격시킬 수 없다는 그런 고민이 이제 그 명문대학들에 있는데 네, 네.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그런 통계 수치에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냐
뭐 하버드 같은 경우에 20대 1이니까 네, 네. 20명이 지원을 해서 한 명이 붙는 거니까 네. 뭐 또 성적 안 되는 학생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버드 갈 네. 정도면은 다 네, 학교에서 그래서 탑인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 지원을 하는데 네, 네. 왜 떨어지는 거냐 도대체. 뭐 그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조금 살펴보는데 네, 이제 네. 결국에는 아무리 뭐 좋은 이유를 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네. 서플라이 앤 디맨드죠. 그러니까 우수 학생의 서플라이는 많은데 네, 네. 뽑아야 되는 그 디맨드 학교에서 실제로 뽑아야 되는 숫자는 정해졌기 때문에 네. 뭐 또 다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도 그런 전화를 저희가 받는데요. 네.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4월 초쯤 전화를 하십니다. 네, 네. 우리 애는 학교에서 1등만 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A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네. SAT는 만점에다가 AP는 몇 개를 했고 음. 학생회장에다가 뭐 이런 쭉 예, 얘기를 하신 네, 다음에 네. 하나도 된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경우가 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경우 많아요. 많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 많이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 일단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를 합격하고는- 들어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예. 분명히 그런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한 명문만 지원을 또 했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 뭐라 그럴까 조금 수월한 데를 일단 지원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어떤 네, 네. 거기에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학교 선택에서 좀 문제가 예, 있었겠네요.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학생 그 훌륭한 학생인데 이런 네. 훌륭한 학생의 모습을 갖춘 특히 동양 네, 학생, 네, 네. 한국 학생이 많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학생들 전부 중에서 이 학생을 꼭 뽑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 그렇죠, 대학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뭐 아쉽지만 이 학생보다는 저 학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이제 20대 대학에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네. 또 광고 듣고 와서 알겠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닥터양 에듀폰의 양민 박사님과 함께 자, 명문 20대 대학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진학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팁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